예, 매주 금요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식을 묶어서 정리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죠. 박영식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전청조 파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은 아무래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가 결혼하겠다라고 밝힌 이른바 재벌 3세 남성 전청조 씨의 관련 내용인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일단 전청조 씨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조사받고 석방이 된 상황이고요. 다시 조사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는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요. 더 이상 전청조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고, 실제 본인의 SNS에서도 전청조 씨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어쨌든 조치를 해야 되니까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해서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조치 내렸고, 스마트워치 지급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끔 일단 조치를 해놨는데요. 스마트워치를 남현희 씨에게 줬다는 거죠? 거죠? 예, 남현희 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피해자인 남현희 씨가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그리고 전청조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요. 전청조에게 속은 게 아니라 이제 남현희라는 사람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일부 이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사실 이게 매우 큰 화제였는데 네티즌 사이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인터뷰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보도 내용 보면 첫 번째 보도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청조 씨의 과거 이력이라든가 최근의 행태를 좀 고발하는 형태의 어떤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논란이 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현희 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피해를 당했던 사례들이나 아니면 좀 의심스럽게 봤던 사례들이 이제 기사화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람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면서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표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팅 앱 사기 사건, 투자금 사기 사건, 재벌 3세 사기 사건, 1인 2역, 즉 자작극 사기 사건이 있고요. 혼인 빙자 사기 사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역할을 하다가, 원래 지금 여성인데 남성의 역할을 하다가 사기를 친 것이고, 미국 투자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제2 어떤 회장의 혼외자다, 재벌 3세다라는 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메신저를 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경제적 지위를 포장하거나 그런 전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규모도 따지지 않았던 그런 전과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런 전과들이 실제 남현희 씨를 속인 수법에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일단 어쨌든 사랑으로 맺어진 건 확실한데, 여기서 재력과시가 또 나옵니다. 비싼 차량이나 가방을 선물했던 것들은 이미 일찍이 다들 아실 테고, 다만 경호원들을 이제 대동하는 그런 사진들도 오늘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 사람당 1,500만 원씩 월에 주면서 고용을 해서 67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재력과시, 가짜 신분을 과시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 전청조 씨가 했던 발언인데,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경호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널리 얘기를 하고 다닌 것도 있고, 그리고 가짜 기자 사칭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남현희 씨가 있는 자리에 부른 다음에 나를 취재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재벌 3세인 것처럼 꾸며내는 정황도 있었고요. 예, 남현희 씨를 좀 혼란스럽게 현혹시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현희 씨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려고 한 대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의심하지 못하게끔 방해 작업 같은 것들을 펼치기도 했고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제 성별에 대한 부분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라면서 사실상 남자로 인식되게 하면서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활용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가 실제 전청조 씨에게 내가 뭔가 가짜 신분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장 크게 줬던 정황은 두 사람 간에 썼던 세컨드 스마트폰, 전청조 씨의 세컨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현희 씨가 거기에 있는 카카오톡을 보게 되는데요.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이른바 전에 전청조 씨가 전청조 씨의 아버지라면서 재벌 회장이라면서 남현희 씨에게 며느리라고 칭했던 그런 카톡들이 수십 차례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전총조의 세컨드 스마트폰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작극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작극에 대한 정황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속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남현희 입장에서는 결혼 인터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하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사안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연예계 뒤숭숭이라는 소식인데요. 결국에는 그 마약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이것도 상황입니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찰 수사 상황을 정리하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보듯이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 이 두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지드래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10명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사 선상에 올린 인물이 10명이고 5명 정도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배우 이성균 씨 그리고 권지용 씨, 룸사롱 실장 B 씨. 룸사롱 실장 B 씨는 이성균 씨에게 실제 협박을 해서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또한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룸사롱 직원 그리고 의사 이제 뒤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권지용 씨와 이성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까지 해서 5명은 입건이 된 것이고요. 다른 사람 5명은 현재 내사 단계에 있습니다. 5명 입건, 5명 내사. 그렇습니다. 5명 내사는 현재 재벌 3세 그리고 가수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총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피내사자들은 입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수사까지 나아가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권지용 씨는 오늘 이제 입장 내면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마약 혐의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뭐 투약 여부는 뭐 곧 드러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아까 언급한 그 의사가 그 마약을 공급했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티즌들도 어떻게 마약을 공급한 게 의사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의사가 아무 대가 없이 이 두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물론 이건 경찰의 시각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경찰이 지금 그 1% 멤버십 룸사롱에서 조사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드러난 것이고 공급책이 의사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 대가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10명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실제 마약 제공 경위나 취득 경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찰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수사 결과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키워드 어떻게 할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달랏 비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달랏 비보. 베트남의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한국인 사망 소식이 지금 4명에서 오늘 한 분이 추가가 돼서 이제 달랏의 또 다른 근처 관광지에서 한 명이 추가로 사망한 소식이 들려와서 네티즌들도 해외여행을 가시면 아무튼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게 액티비티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시면 실제 번지 점프를 하거나 이제 여러 액티비티들이 열려 있는데 그 활동을 할 때 이제 이런 위험성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달랏이 특별히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네티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4명, 1명 해서 5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4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린 대로 달랏 중부의 그 꾸란 마을의 계곡에서 지프차 투어를 하던 중에서 관광객 4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근데 이 지방에는 최근에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급류의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액티비티를 강행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신 수습은 이미 된 상황인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 관광객 달랏 인근의 산에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져 4m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마지막 키워드 가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일본이 주인이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이 주인이냐? 이 내용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소식인데요. 일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이 보살상이 있습니다. 금동 관음 보살 좌상 고려시대 물건인데요. 굉장히 긴 소송을 거쳐서 소송 끝에
누구의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일고 있는데요. 기사 보고 이게 일본 법원의 판단인 줄 알았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어이없다. 이럴 거면은 법 GPT라는 걸 도입을 해서 AI에게 맡겨라. 먼저 훔쳐간 사람 걸 가져왔는데 또다시 훔쳐간 원래 주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훔친 사람이 20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훔친 사람의 것이냐 이제 이런 댓글인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이게 법리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판결인가라는 의문은 그냥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판결이었는지 물론 기사를 본 분들 계시겠지만 좀 요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2012년에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스시마 섬의 국보급 불삼 2점을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동조열의 입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인데요. 이 금동관음 보살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제품 같은 걸 구매하면 안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는 결연문이라고 부르는데 기원문서라고 해서 불상의 조성 내력 같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내력을 보니까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 이 문서가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산에 있는 사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원래 우리 거다. 소유권 논란이 이제 여기서 불거지게 됐고 법정 소송까지 붙게 된 겁니다. 1심은 일단 승소를 했는데 2심 대법원을 거쳐서 어찌됐든 패소가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쟁점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시효가 일본 측에 있는 민법을 토대로 대법원이 해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즉 절도한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효를 20년으로 일본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20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절도품이 내 것이 된다라는 판단에 우리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라는 그 쟁점에 네티즌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자세히 저희가 또 향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죠.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